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고민 중이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제빵사라고 해도 솔직히 저는 베이커리 카페 창업은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베이커리 카페를 해봤고 베이커리 햇섭 공장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지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카페 창업 멘토 카페 처방전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고민하는 분은 대부분 제과제빵을 배운 분들일 거예요. 또는 빵을 할 줄 모르지만 차별화로 베이커리를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규모입니다. 빵을 파는 곳은 빵집하고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둘 다 커피도 팔고 빵도 파는데 단순하게 겉에서만 보면 이름만 다르지 취급 품목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주요 상품이 다르긴 합니다. 빵집은 빵이고 베이커리 카페는 커피가 주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의 행동. 이 차이점 때문에 빵집과 베이커리 카페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빵집을 방문하는 고객은 기본이 포장이에요. 물론 요즘은 자리도 있고 안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빵집은 그냥 빵을 사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의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맛있는 빵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형태 때문에 빵집은 주위를 보면 매장이 작고 빵 종류도 적은데도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이커리 카페는 기본이 먹고 가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빵을 곁다리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작은데 잘 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잘 없습니다. 거기에 카페는 회전율이 좋지 않잖아요. 안 좋은 회전율에서 고객들도 대부분 먹고 가니까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일단 카페가 커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꽤 커야 돼요. 왜? 빵을 만들려면 빵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빵 진열도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죠. 카페니까 커피 만들 공간도 있어야죠. 그리고 고객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게 많으니까 사실 50평이 돼도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테이블이 몇 개 없어요. 50평에서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규모가 크다는 말은 곧 상가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규모 때문에 메인 상권보다 점차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먼저 빵을 모르는데 제빵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생각해야 할 게 제빵사 급여입니다. 일단 빵이 팔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빵 매출에는 원가, 세금, 인건비, 공과금 등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빵 하려고 더 넓은 공간 임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빵사 급여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는 빵 매출이 나와야 매장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서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감안해 주세요. 만약에 매장에 공간이 부족해서 빵을 더 만들 수 있음에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빵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빵 매출도 작아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하면 월급을 주고 제빵사를 고용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제빵사 한 명으로는 매장을 일주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직원이니까 주 5일 근무에 이틀이 비는데 베이커리 카페니까 이틀 동안 빵이 없을 수 없잖아요. 결국 주인이 하거나 다른 제빵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용하면 급여가 2배로 올라가죠. 직원이 2명이니까 빵을 당연히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할 생각에 고용을 했다가 나중에는 빵 매출이 작아서 사람 쓰는 것 자체를 고민하게 돼요. 그럼 이제 생지로 운영하겠다는 분이 있겠죠. 생지도 좋아요. 요즘 맛도 잘 나오니까. 그런데 전체 라인을 생지로 다 깔기에는 우선 단가가 안 맞습니다. 빵이라는 건 폐기가 무조건 나와요. 폐기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원가가 높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만큼 이득이 안 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빵의 특징이 없어서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요. 제빵사도 진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고 빵을 정말 잘하는 분은 건장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빵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경력도 아직 짧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 맛이 그렇게 뛰어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물론 하면서 늘어나는 건 있는데 대부분은 현 상태에 멈춰 있어요. 세 번째로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베이커리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작은 오븐으로는 안 돼요. 데크 오븐, 반죽기, 냉동고, 냉장고, 작업대 같은 많은 설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설비들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데크만 봐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가장 위에 있는 거 하나가 500이에요. 옆에 있는 미니는 안 되고요. 그 옆에 2매 3단 680만원, 여기서 2매 3단이라는 건 빵판이 2개 들어간다는 게 3층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3매 3단, 3매 3단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오븐만 사도 몇백이 깨지는데 오븐만 있다고 되나요? 반죽기 들어가고 냉동, 냉장고, 작업대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빵을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집기가 기본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갑니다. 이런 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전기공사비도 늘어나게 되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유지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방을 만들어야 하니까 인테리어 비용과 심지어 창고도 크게 필요합니다. 밀가루 같은 원재료를 사서 보관해야 하니까요. 공간이 넓어져야 하니 임대료 권리금도 더 많이 들어가요. 일단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망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양도양수가 어렵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다른 수익화 구조를 만들 게 아니라면 매장을 양도양수해야 수익화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베이커리 카페는 양도가 어려워요. 일단 시설비가 높아 권리금이 높고 베이커리는 하나의 기술이라 양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빵 레시피를 다 주는 것도 노하우를 주는 것 같아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는 큰 자본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베이커리 카페보다 디저트 카페를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행동도 밥을 먹고 또 빵을 먹는 건 배가 불러서 이게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밥은 먹어도 디저트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다면 창업 자본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의 특징이 있어야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무나 낮은 성공 확률에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하면 나 실패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 힘들어진다고요. 인생 자체가 베리 하드 모드가 돼버려요. 오늘은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제가 다 잘 될 거라고 응원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나는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다면 일단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빵을 하는 카페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빵을 하는 분들은 정말 새벽같이 나오기 때문에 1인으로 빵도 하면서 매장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도 해봤는데 여전히 내 길은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만의 필살 아이템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카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할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또는 처음 오신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창업 멘토 카페 처방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